지난 24일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한국 남성에게 얼굴을 맞은 미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니 소말리. 그는 억울하게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정말로 억울한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이 맑고 상쾌한 공기로 저를 맞아줬어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느라 영상도 보고 가이드북도 읽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도착해서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은 그 어느 것도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사벨라. 미국에서 온 25살 유튜버예요. 한국과 K-팝에 대한 사랑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과 일을 이끌어가는 큰 열정이 되었어요. 서울에 온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공항을 따라 걸으며 다른 승객들과 함께 움직이는 동안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여기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머릿속에는 이미 찍을 브이로그, 맛볼 음식, 구경할 장소들이 떠올랐어요. 명동의 활기찬 거리, 경복궁의 고요한 절, 그리고 강남의 네온사인 불빛까지 모두 기대됐어요. 수화물 벨트에서 캐리어를 꺼내고 출구 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봤거든요. 바로 조니 소말리였어요. 그는 또 다른 미국 유튜버인데 그의 채널은 제 채널과는 전혀 달라요. 조니는 논란을 일으키고 그걸 영상에 담아 올리는 걸로 유명해요. 그가 한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제가 도착한 날 바로 그와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무모한 행동이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가 아닌 저의 날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서 서울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을 때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닿으며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고 한국에서의 첫 순간을 기록했어요. 드디어 여기 왔어? 마이크에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야. 제가 가장 먼저 갈 곳은 에어비앤비로 예약해둔 작은 아파트였어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을 골랐는데 덕분에 이동이 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택시에 타자 기사님께서 백미러로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서툰 영어로 물으셨는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사님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름대로의 환영 인사였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빌딩들, 떡볶이를 파는 노점들, 추위에 꽁꽁 싸매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한 풍경들이 스쳐갔어요. 밝게 빛나는 간판들에는 치킨에서 뷰티 살론까지 다양한 광고가 지나가더군요. 이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어우러진 리듬이 느껴졌죠. 택시는 드디어 기다란 건물 앞에 멈췄고 기사님은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에요 라고 하셨어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리자 기사님은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떠나셨어요. 건물 안은 깔끔하지만 단순했어요. 하얀 벽, 작은 엘리베이터, 좁은 복도. 짐을 들고 좁은 엘리베이터 문을 지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드디어 층에 도착해서 에어비앤비 문을 열었을 때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작긴 했지만 벽에 붙어있는 부드러운 침대와 작은 부엌 덕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창밖 풍경은 건너편 벽돌벽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여기서만큼은 저만의 공간이니까요. 서울 속 저만의 작은 구석이요. 짐을 내려놓고 너무 피곤해서 짐도 풀지 않고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잠시 누워서 여정의 무게가 몸으로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도 욱신거리고 머리는 새로운 자극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는 모든 장소와 이야기들,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설렘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먼저 잠이 필요했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어두웠어요.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비행기에서 먹은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게 생각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가 뭔가 먹을 걸 찾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도, 구운 고기와 튀긴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한글로 쓰인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비추며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작은 음식점에서 김밥 한 줄을 샀는데 따뜻하고 향긋한 김에 싸여 밥과 채소, 고기 조각이 듬뿍 들어있더라고요. 상냥한 미소를 지은 아주머니가 처음 서울 오셨어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께서 환영의 의미로 어묵 한 꼬치를 더 주시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첫 한국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단순했지만 맛있었고 그 맛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카메라도 꺼내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온전히 경험하고 싶었어요. 거리는 생기 넘쳤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웃음소리,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자들까지 이 모든 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각 움직임이 도시에 맞춰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결국 다시 에어비앤비로 돌아오면서 마음과 배가 모두 가득 찼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존이 소말리처럼 이 도시를 단순한 배경으로만 여기지 않고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영상의 배경이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니까요. 긴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새로운 모험과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이 들었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요. 조니가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의 행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도시 전체의 분노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시작되었지만 곧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조니는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속이 울렁거리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태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조니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가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리는 상징적인 동상의 얼굴을 들이밀고 볼에 키스하더니 갑자기 품위를 잃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선 한국 사람 모두를 모욕하는 행동처럼 느껴졌어요. 영상을 본 사람들의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지는 걸 보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며 어쩌면 이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조니의 행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며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컵라면을 집어들더니 국물을 여기저기 흘리고는 카메라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젊은 편의점 직원이 조심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하자 조니는 예의 없고 날카로운 말투로 응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권리야. 내가 손님이잖아. 라며 도발하는 태도로 비꼬았죠. 그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조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하며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계속 이어갔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급기야 그 직원에게 소리 지르고 위협을 하며 그의 얼굴엔 묘한 만족감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이방인으로서 이곳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악몽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격분하여 온라인 포럼과 소셜미디어에 조니의 체포를 요구하는 글을 쏟아냈어요. 사람들은 경찰청 사이트에 찾아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어요.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방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나? 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글도 많았죠.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한국의 존엄과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분노와 좌절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유튜버로서 조니의 행동은 제가 이곳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서울을 자신의 장난 무대처럼 사용해 이곳의 활기차고 예의 있는 문화를 그의 무분별한 행동의 배경으로 만들었죠.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그가 원하는 논란을 더 키우게 될까봐 망설여졌어요. 조니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에서 더 큰 화두가 되었고 단순히 한 유튜버의 나쁜 행동을 넘어 외국인의 한국 내에서의 행동과 영향력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어요. 사람들은 책임을 요구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조니의 행동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저는 작은 에어비앤비에서 홀로 앉아 온라인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잘못한 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조니가 만들어버린 이 왜곡된 시선으로 한국이 보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곳을 존중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상황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서울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따뜻하게 저를 맞아준 열린 마음과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한국을요. 조니와의 이 사건은 제가 꿈꾸던 한국에서의 시작과는 달랐지만 이 도시가 존중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되찾는데 제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홍대는 생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거리마다 기타를 치는 거리 음악가들, 야외 전시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들, 카페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며 활기를 더하는 친구들로 가득해요.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면서도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곳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에게 서울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은 그 느낌이 깨졌어요. 길 건너편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조니가 또다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휴대폰에 얼굴을 붙인 채로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을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는 불쾌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놀려댔고 그의 시청자들은 채팅창에서 그를 부추기며 더 큰 웃음을 유도했어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골라 비웃고 그 반응을 보며 웃고 있더군요. 틈틈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댓글을 읽고는 자신만이 즐기는 거대한 농담이라도 된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선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누군가 그에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다들 무기력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피하거나 무시하며 지나갔고 누구도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아마 그와 마주쳐서 일이 더 커질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뤄야 할지 몰라서였을 수도 있겠죠. 조니는 이런 분위기를 즐겼어요. 어떤 형태로든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동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어요. 조니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졌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얼굴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고 조롱하며 반응을 유도했어요. 라이브 스트림에 달린 댓글은 더하라고 부추기기만 했고 그는 그 경계를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었죠. 그러다 조니의 행동이 위험한 선을 넘었어요. 그는 취한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비틀거리고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모욕적인 말은 더 거칠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죠. 그러나 조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이건 단순한 재미, 그의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쇼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며 갈등에 휩싸였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멈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난폭한 반응이 두려웠어요. 서울은 그저 그의 행동을 위한 배경이 아니라는 걸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곳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진짜 문화와 결과가 따르니까요. 하지만 조니는 대립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느낀 분노는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도시를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저의 스트리밍 방송을 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같은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같은 미국인으로서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모든 미국인이 저 유튜버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에 모든 미국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으나 그 유튜버가 나라만 믿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코 미국이 남의 나라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자국인을 감싸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달래주었죠. 그리고 멀리서나마 조니에게 그러지 마. 모든 미국인을 욕되게 하지 마. 라고 소리쳤어요. 물론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화가 나고 무력함을 느꼈어요. 그의 마음을 바꾸지도 못했고 그가 사람들에게 주는 해악을 깨닫게 하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이 서울에서의 제 시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 도시가 가진 따뜻함, 존중,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여줄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느꼈어요. 조니가 사라지자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곳의 진짜 모습을 전할 결심을 다졌어요. 이 불쾌한 대치가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조니 같은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한국이 단순히 누군가의 쇼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이곳은 자부심, 회복력, 그리고 친절로 가득한 나라예요. 아무리 무책임한 행동이 있어도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조니의 무모한 행동이 결국 큰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며칠 사이에 그의 행동이 소문처럼 퍼져갔고
사람들은 그의 충격적인 영상들을 공유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장난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서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어요. 당국이 그를 제지한 거죠. 어느 날 오후 조니가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폭행과 마약 관련 혐의를 포함해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외국 유튜버에서 한국 법체계를 건드리는 사건으로 급격히 변했어요. 이제 모두가 그를 주목했죠. 온라인에서 사건의 최신 소식을 보았고 그의 이름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거론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댓글들은 더 이상 응원이 아닌 가차없는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한때 그의 대담한 태도를 응원하던 팔로워들조차 그를 등지기 시작했어요. 실망과 분노 그리고 혐오가 담긴 댓글들이 그의 페이지에 쏟아졌고 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와 관련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한때 인기를 누리던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비난과 냉소의 디지털 무덤이 되었고 사람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빠르게 떠나갔어요. 결국 유튜브는 그의 계정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많은 불만과 규정 위반이 누적된 결과였죠. 그에게는 이제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볼 순간이 되어야 했지만 조니는 멈추지 않고 보란듯이 다른 부계정으로 옮겼어요. 그리곤 28일에 소름 끼치는 도발적인 메시지를 올렸어요. 옛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진을 들고 셀카를 찍은 뒤 아베 신조, 내가 한국인들을 너 대신 이겼어. 라는 조롱 섞인 캡션과 함께요. 이 글은 단순히 선을 넘은 농담이 아닌 한국을 향한 깊은 조롱과 모욕을 담고 있었어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실망에 휩싸였어요. 몇몇 사람들에게 이 글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며칠 후 그 게시물과 부계정은 삭제되었고 조니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만들어낸 혼돈의 조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바라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니가 체포된 거예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의 혼란스러운 왕국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는 안타까움이요. 이제 그의 카메라와 관객도 다른 사람을 희생삼아 웃음을 유도하던 순간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를 높이 띄워줬던 플랫폼이 이제 그에게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조니에게 이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아야 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디지털 명성을 잃고 법적 처벌에 직면한 그는 스스로를 밀어붙였던 그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죠. 한때 그의 혼돈으로 가득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그에게 존중과 겸손이라는 냉정한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요. 조니의 체포 이후 서울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도시 전체가 새롭게 평온함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자유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고 그동안 이 활기찬 곳을 짓누르고 있던 그의 불쾌한 그림자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도시가 오랫동안 숨을 참다가 이제야 한결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조니의 추락은 단지 그의 경력의 끝을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어요. 또한 이방인으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줬죠. 저 역시 이곳에서 계속 제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 도시가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유의를 위한 배경이 아닌 그 자체로 자랑스럽고 존엄을 지닌 장소니까요.